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8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원내대책위원회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폭탄적 발언을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다. 진짜 주범은 문재인이다.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의 진짜 주범은 문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이 사건을 무마해 준 주범은, 진짜 주범은 문재인 당시 수석이었다. 이것은 내가 추측으로 하는 발언도 아니고 검찰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간의 사정을 소개했습니다. 2012년에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조사하고 있던 유모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사건을 덮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문재인 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조사를 한 결과 이종혁 의원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혐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거기 결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문재인 그때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 후보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처를 부탁했고, 이게 결국은 이 사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덮여지는 결과가 되고 영업 정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금감원이 봐줘가지고 기관 경고로 끝났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재인 변호사가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단순한 빚독촉, 보통 추심이라고 그러죠. 빚독촉 업무를 받아가지고 4년 동안 59억 원의 뇌물성 수임료를 받았다. 이철규 총장은 뇌물성 수임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59억 원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쳐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한번 고소해봐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2003년에 적발되었는데 이것을 덮어놓았다가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2011년에 터짐으로써 피해자가 10만 명이고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이나 되었다. 2003년에 금감원이 적발한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이 은행이 단순한 저축은행이 아니라 사실은 금융사기단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로 물타기 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대장동 게이트나 부산저축은행이나 다 당신들의 비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검찰 결정서의 내용이 2012년 그때 월간조선에 소개가 됐습니다. 2012년 문재인
박근혜 두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 정치 공방 속에서 이게 묻혀 넘어갔다가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자꾸 윤석열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무마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이게 다시 재조명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윤석열 잡으려다가 지금 문재인 잡고 있는 꼴입니다. 검찰 결정서는 뭐냐 하면은 2012년 8월 30일 부산지방검찰청이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불기소 결정서였습니다. 이걸 월간조선에 입수해가지고 그해 11월에 실었는데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 이겁니다. 첫째,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이종혁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유병태 금감원 전 비은행검사 1국장,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무혐의다. 이런 이야기죠. 요 부분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달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병태 씨는 이거는 이 비리를 축소해가지고 선처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요 앞만 보면은 철저히 조사하라 하면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를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은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 그러면은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예금한 사람들이 이 비리를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경고를 했다 이거죠. 기관 경고를 하면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니까 영업 정지를 했어야지. 그래서 예금자들은 그 뒤에도 계속 이 은행과 거래를 하다가 2011년에 완전히 영업 정지를 당하고 하면서 결국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게 1조 3천억 원을 날리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 결정서는 문재인 후보가 지분 25%를 가진 법무법인이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4년에 걸쳐서 부산 이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 로비, 사례적 성격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종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 소송 위임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 4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 이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 즉 고소인은 여기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된 겁니다. 문제는 59억 원이 이게 과연 합당한 액수냐 하는 거죠. 이 부실채권 추심 소송은 삐똑쪽인데 이거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59억 원을 4년에 걸쳐서 주었다는 것은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것은 뇌물성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비위 사실을 적발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아까 이철규 총장 이야기대로 이건 금융기관이 아니고 금융사기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금융사기 행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기관 경고를 하고 덮어버렸다 이거죠.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의 종합 비리는 이겁니다. 그 목록만 보면은 이 다소 금융관계니까 용어가 좀 딱딱합니다만은 타인 명의 이용 대출, 이게 사기 아닙니까? 타인 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 방법에 의한 자금 조성 및 시세 조정 등 자금 불법 운용, 이게 기관 경고입니까? 주식 취득 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 대출 한도 초과 취급, 자산 건전성 분류 업무 불출조 등. 그리고 부산 이저축은행은 타인 명의 이용 대출, 이게 사기 아닙니까? 타인 명의 이용 대출, 주식 취득 등 자금 불법 운용, 뭐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지급, 뭐 이렇습니다. 이때 영업 정지시켜버리고 다른 저축은행도 조사했더라면은 2011년에 그런 건국 이후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10만 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피해자 10만 명이 대부분 문재인의 뭐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있었던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피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날렸는데 문재인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측은 이 고소고발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소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게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